안녕하세요, 기똥찬 똥찬입니다. 남자는 프로비지라고 외치며 테슬라마저 풀업으로 구매한 저에게 요즘 최대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큰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M1 맥스냐 M1 프로냐 인데요. 그래서 제가 둘 다 구매를 해버렸죠. 무려 800만원을 쓰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결정을 내려볼까 합니다. 굳이 어떤 게 좋다 이런 방향은 아니고요. 두 칩셋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어떤 칩셋이 어떤 분들에게 더 좋을지 가이드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용량도 2TB 512GB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도 아주 극단적이죠. 일반 프로 버전은 33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맥스는 530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해요. 가격에서 벌써 7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저번 달에 카드 까낸다고 뒤질 뻔했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두 녀석을 비교한 벤치마크부터 보고 가시죠. 일단 먼저 CPU 성능부터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동일한 칩셋을 사용했어요. CPU는 그냥 똑같습니다. 싱글코어 점수, 멀티코어 점수 모두 동일하게 나오죠. 혹시나 쿨링 시스템에 차이가 있는지 스로틀링이 걸리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시네벤치만 10분 정도 돌려보면 두 점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스로틀링 문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단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온도에서 차이가 조금 났는데요. 맥스는 아무래도 칩셋의 크기도 크고 발열도 조금 더 있더라고요. 39도 41도 아주 미세하게 맥스가 높습니다. 온도 측정 시 평균 한 1도에서 2도 정도 맥스가 조금 더 높은 걸 볼 수 있었고요. 그에 따른 쿨링 시스템도 조금 더 빨리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GPU 성적을 알아보기 위해서 GFX 메탈 점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수 차이는 70%에서 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역시 코어가 2배 많은 맥스의 완승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과연 실생활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프리미어 프로와 게임들을 돌려봤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실행 속도부터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GPU의 성능 차이 때문은 아니라고 보지만 동일한 CPU란 걸 생각하면 램과 대역폭 그리고 GPU 차이에서 오는 성능 차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롤을 실행해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4K 422 10비트 120프레임의 아주 무거운 클립들이 많은 10분짜리 영상을 인코딩 해봤는데요. 인코딩 속도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대략 5분 이상 차이가 났죠. 플레이백을 볼 때도 차이가 나는데요. 맥스 같은 경우는 색 보정까지 한 꽤 무거운 클립을 6개 이상 쌓아 올려도 플레이백이 잘 됩니다. 반면 프로 버전은 플레이백에서 약간 버벅거림을 느낄 수 있죠. 물론 절대 사용을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프로도 4K 정도라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개까지 클립을 올릴 일은 잘 없잖아요. 대신 8K 혹은 이렇게 클립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그래픽 작업까지 모션이나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맥스가 올바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엔진, 프로레스 엔진 같은 영상 엔진이 프로는 하나, 맥스는 2개잖아요. 이 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포토샵은 제가 특별히 촬영을 안 했는데요. 2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영상으로 가실 분들만 맥스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PU 성능의 가장 큰 차이를 볼 수 있는 게임도 돌려봤는데요. 롤 같은 경우는 맥스가 평균 12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500만원짜리가 120에서 130프레임. 절대 좋은 건 아니죠. 역시 게임을 하실 분들은 RTX가 들어간 윈도우 PC를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프로 버전은 90에서 100프레임 정도가 나왔습니다. 한타를 하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지도 않은 게임 중에 디아블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디아 같은 경우도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맥스는 한 120프레임 정도가 나왔고요. 프로는 70에서 80프레임 사이가 나왔습니다. 게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GPU 성능 차이는 한 40% 이상 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만 놓고 봤을 때 둘 다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PC는 아니에요. 굳이 그래도 게임을 제대로 즐기겠다 이런 분들은 맥스를 사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할만한 게임이 없어요. 그리고 저장 용량의 차이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벤치 점수를 보면 읽기, 쓰기에서 각각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실 벤치마크 점수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파일도 한번 옮겨봤는데요. 썬더볼트를 통해 한 50기가 정도 되는 파일을 옮겨봤습니다. 대충 시간은 둘 다 1분 17초 만에 파일이 옮겨졌고요. 용량이 많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램이 부족한 상황 이럴 때는 SSD에 캐시를 많이 땡겨서 쓰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건 무조건 좋긴 합니다. 하지만 외장 하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용량을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용량은 한 1테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램 벤치 점수도 보고 가시죠. 마지막으로 논란의 배터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와 맥스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한번 보시죠. 1시간 동안 작동했을 때 배터리입니다. 64%, 66%.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종합해보면 사진 작업,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만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가성비는 깡통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맥스는 되려 오버스펙이 될 확률이 높죠. 반면 영상 작업이 주가 되고 특히 애프터 이펙트, 모션 같은 여러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맥스가 좋은 선택이 확실히 맞습니다. 또 외주 작업이 많고 잦은 수정을 해서 인코딩도 많이 하신다면 맥스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인코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맥스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자면 좀 멀리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기를 하나 사서 정말 오래 쓴다, 이런 분들은 맥스가 좋은 선택이 맞습니다. 반면 2-3년마다 기기를 바꾸거나 새로운 맥북이 나오면 항상 바꾸신다, 이런 분들은 또 프로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감가가 적은 건 깡통들이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자주 바꾸신다면 일반 버전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봐!